삼성서울병원발 메르스 3차 유행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보건당국은 오는 24일을 고비로 보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메르스 사태가 8월까지 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3차 유행이 시작될지, 진정세로 접어들지 앞으로 열흘에 달렸습니다. 메르스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 환자와 보호자까지 감염자로 속출하는 가운데 137번 환자인 응급이송 요원은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동안 400여 명과 직간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의사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응급요원과 이 의사 모두 지난 10일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기간 이들과 접촉한 감염 예상자들의 최장 잠복기는 24일이 됩니다. 또 앞서 당국은 90번과 98번, 115번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 3곳을 3차 유행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지목했는데 90번과 98번 환자 접촉자들의 최대 잠복기는 22일이고 115번 환자와 관련된 이들의 최대 잠복기는 24일입니다. 때문에 보건당국은 24일까지를 3차 유행의 고비로 보고 환자 발생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3차 유행이 현실화할 상황. 말이 지금 격리자가 5천 명이지 아마 군에서 5천 명을 직결시키려고 해도 한두 명 안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요. 추가 환자가 좀 주로 더 많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메르스 사태는 7월을 넘어 8월까지도 갈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잦아들 것으로 예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슈퍼 전파자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 통제망을 벗어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던 3명의 환자들이 어느 정도 퍼뜨렸느냐가 관건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의 통제망에서 빠졌던 메르스 환자 3명이 앞으로 메르스 확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큰 이들은 메르스 증상에도 격리 조치 없이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37번 환자는 삼성 서울병원 이송요원으로 업무 특성상 환자들과 밀접 접촉을 했고 증상 발현 후 9일간 근무했습니다. 삼성병원에 따르면 137번 환자가 직접 옮긴 환자 76명과 의료진 52명, 간접 접촉 환자까지 포함하면 216명이 감염 위험군에 속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138번 환자는 격리되기 전까지 제한적이지만 진료를 했습니다. 방역당국과 병원 측은 메르스 증상이 없을 때 진료했다고 주장하지만 환자들과 접촉 기간이 2주에 달해 추가 감염자 발생이 우려됩니다. 대전 대청병원 파견 근무를 하던 IT 업체 직원 143번 환자는 30일까지 근무하다 부산으로 돌아와 발열과 복통 증세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녔습니다. 방역당국이 추산한 접촉자는 700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얼마나 촘촘히 가려내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제3의 슈퍼 전파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메르스로 의심받아 슬로바키아의 한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한국인 환자가 재검사에서도 메르스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는 4차례 메르스 바이러스 검출 실험 결과 3차례는 음성으로 1차례는 양성이 돼 기준치 미만인 것으로 판정받아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재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옴에 따라 이 환자는 격리 병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에서 열과 설사 등의 증세를 치료받을 것이라고 한국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진리나 소재, 기아차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지난 3일 현지에 도착해 업무를 보다가 메르스 의심 증세가 나타나자 한국 대사관에 알려 격리 조치를 받아왔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조치된 학생이 350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를 근거로 격리자가 357명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 11일과 비교하면 나흘 만에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겁니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의 자체 조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
교직원 격리자는 15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138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주에서 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50대 여성이 답답하다며 잠시 외출하는 일이 벌어져 보건당국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 청주시 상당 산성에서 한 주민이 옆에 텐트를 쳤던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메르스 자가 격리자인 것 같은데 밖으로 나온 것 같다며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의 확인 결과 이 사람은 지난 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자가 격리 중이던 A씨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A씨는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지탄을 받아온 방역당국이 격리자 수까지 오락가락 발표를 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벌써 한두 번째가 아닌데요. 김종수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삼성서울병원과 관련해 5,588명을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전체 격리자 수가 5,216명인데 이보다 많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 이 삼성병원의 그 숫자는 지금 격리자가 아니고 접촉 관리자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류가 있어서 실제 삼성서울병원의 접촉 관리자는 4,075명으로 저희가 정정을 합니다. 방역당국이 잘못된 정보를 뒤늦게 정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첫 환자 발생 18일 만에 공개한 의료기관 명단에선 병원명과 지명을 일부 틀리게 발표해 빈축을 산 바 있고 앞서 삼성서울병원의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의 동선을 설명하면서 비뇨기과에 갔다고 설명했지만 3시간 후엔 간 적이 없다고 정정했습니다. 지난 13일엔 혈장을 투여한 환자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사망했다고 발표했고 또 115번 환자에 대해서는 폐렴 환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가 사흘이 지나서야 의료진이 메르스를 의심해 발견하게 됐다고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환자가 발병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방역당국은 여전히 허둥지둥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메르스는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 위험하지만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증상이 가벼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 또 젊어도 증세가 악화한 환자도 발생하고 있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메르스 사망자 16명 중 14명은 만성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메르스에 감염된 후 사망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사망한 81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 친척 병문안을 갔다 메르스에 감염된 후 숨졌습니다. 61살로 감염 당시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사망한 51번 환자도 72살 고령자였지만 특별한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는 38살, 평택경찰인 119번 환자는 35살의 젊은 나이에 감염됐지만 현재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에게 더 위험하고 젊고 건강한 사람은 감염돼도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볍다는 것은 국내외 사례를 종합할 때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젊고 건강하다 해도 예외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메르스에 대한 경각심은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젊고 건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메르스 무풍지대에 있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면역 체계가 역설적이게도 폐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와 평택경찰인 119번 환자는 모두 30대입니다. 35번 환자인 38살 박모 씨는 지난 4일 확진 이후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11일부터는 심폐보조기인 에크모를 착용했습니다.
지난 10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119번 환자 35살 이모 씨도 지난 12일부터 에크모를 달았습니다. 두 환자 모두 젊고 비교적 건강했지만 현재는 위중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두 환자의 상태가 악화한 것이 건강한 면역 시스템 탓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활발해짐으로써 엄청난 염증이 발생했고 이 염증이 환자 본인의 폐까지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사이토카인의 과다 분비로 생기는 극심한 염증은 폐는 물론 다른 장기에도 손상을 입히는데 심한 경우 쇼크가 오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사례를 들면서 사실상 젊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도 안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재까지 메르스가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에게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젊고 건강한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